오늘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올해 이제 국공무원 시험을 치고 왔는데 되게 문제가 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90점대가 다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합격을 못할 수도 있다면서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행정법이 이제 좀 점수가 좀 안 나와가지고 되게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해줘서 저도 이제 급하게 이제 문제를 뽑아서 한번 풀어봤는데, 이게 이제 학생분들께서 왜 어려운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문제 자체가 이제 뭐 이렇게 사례형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렵게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풀어보고 가져왔는데, 저는 물론 틀린 문제가 없죠. 예, 저는 이제 대부분 뭐 쉽게 풀었는데, 그나마 좀 까다로웠다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사실 저한테 있어서는 사실 5번 문제 정도, 저는 5번 문제 정도 이제 조금 까다롭고, 나머지는 사실 되게 쉽게 풀었는데, 왜냐면 이거는 풀면서 헌법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취소소송 관련된 쟁점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금 어렵게 풀어. 사실 2번, 3번, 4번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푼 것도 있었는데 좀 맞췄었는데,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문제를 풀고 그 수험생 분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좀 많이 틀렸는지 보니까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가 사실 8번이라고 하더라고요. 8번. 그래서 이제 8번, 또 7번, 그리고 20번, 18번 이렇게 많이 틀렸다고 하더라고. 오답률이 가장 높다고 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행정법 사례라든지 이렇게 써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법리들을 좀 이해하다 보니까 빨리 풀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좀 많이 틀렸다고 할 수 있는 부분부터만 조금 제가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군인연금 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에게 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 제대로 정말 이제 자주 나오는 이제 판례입니다. 2014년도에 이제 그런 2014 43264 이 판례가 있는데, 두 판례입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인데, 그래서 실제로 2017년도 2월 9일 날 이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났고, 그 지급 결정이라는 절차가 있고 난 다음에 항고 소송으로 다퉈야 되는 것이지, 물론 미지급이라든지 조금 일부 지급 결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일부 지급되어던 연금이 이제 정지되었을 경우, 즉 지급 결정 이후에 일부 지급이 이제 정지가 되거나 아니면 미지급된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 맞는데, 그게 아니라 어 급여 지급 청구 지급 결정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사자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항고 소송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퉈야 되겠죠. 이게 원래 판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 법령상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어 그냥 이제 문맥상 봤을 때에도 아직 지급 결정 절차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지급 결정을 받고 난 다음에 항고 소송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제일 좀, 작년 제가 7급 시험 칠 때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좀 많이 나온 문제다 보니까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사실 판례 찾아보시면 됩니다. 판례 찾아보시면 2014도 2014도 432 64예요. 432 64 판례이기 때문에, 이걸 혹시 이 문제를 놓치셨으면 조금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8번 같은 문제도 8번도 이거 사실 민법 문제거든요. 이 행정법이 좀 중요한 게 뭐냐면, 행정법은 이제 법대 같은 경우에는 그 3학년 때 배웁니다. 왜냐면 민법과 형법, 행정법들을 민법과 형법 같은 그 법리들, 헌법까지 포함해서 법리들을 익히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배우는 법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양벌 규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형법 문제인데 또 민사법 문제이기도 하고, 그 사례 같은 경우에도 한 번씩 쓰다 보면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인데, 양벌 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는 행정적 제재 처분일 뿐이라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죠.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형벌과는 성격을 달리하지 않고, 형사 처벌의 경우에는 형벌과 성격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아마 해석을 좀 잘못하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18번 문제를 좀
많이 틀리셨다고 했는데 뭐 예를 16번 이런 것도 사실 기출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법이 정말 어렵다고 했는데 아마 문제 유형 자체가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17, 18번은 많이 틀리셨다고 해서 보면 이것도 이제 니은 디귿인데 수용 제거를 행정심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은 일회성 한 번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거쳤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니은 디귿 이건 바로 이제 소송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아마 문제를 푸시다가 이런 문제 사실 저도 이런 유형은 처음 보거든요. 사례 형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사실 변호사 시험 따라한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문제가 좀 그렇게 이건 사실 이제 정답률이 높기 때문에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 20번 같은 경우에도 이게 되게 그게 뭐냐 정답률이 되게 낮더라고요. 그래서 20번 같은 경우도 답이 이제 이게 3번인데 이게 총리령이 원래 이게 사실 이제 이 총리령도 시행 규칙이거든요. 시행 규칙.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이제 시행령이고 총리령 불령이 이제 시행 규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제가 알기로 교과서에 있는 불령 형식의 제재 처분 같은 경우에는 재판 규범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불령 형식이다 하다 보니까 그 행정 각부 장의 불령 형식만 이제 생각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헌법에서는 그 대통령령, 총리령, 불령을 엄격하게 구별을 하는데 그 우리 행정법에서는 대통령령과 총리령, 불령을 특히 이제 총리령과 불령 자체를 총리랑 불령을 함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령 형식이라 하면 총리령도 포함이 되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 교과서에 좀 그러니까 그런 이제 로스쿨이라든지 그런 전문 서적에 이게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답률이 많이 맞는 것 같은데 뭐 나머지는 사실 이제 뭐 이게 처분이기 때문에 이제 처분이니까 항고 소송인 것이고 그래서 딱히 뭐 이제 뭐 문제가 조금 어렵다거나 이런 것도 사전 통지도 이제 사직 긴자고 사전 통지를 면제하면 의견 제출도 면제한다 뭐 이러는 것도 대부분 이제 조금 그렇게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아마도 이제 민법이라든지 그런 이제 형사법 같은 기초적인 법적인 배경 지식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시험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한번 해봤고 사실 대부분 기출 반복인 것이고 국공무원은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사실 뭐 하자승계 문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부분만 나오고 오히려 지금 소송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문제는 쉽게 느껴져야 사실 정상입니다. 제대로 공부하셨다면. 그런데 이제 좀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 이제 교과서를 다시 보신다든지 나중에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실 분들은 이런 학원 강사분들의 책만 보지 마시고 만약에 본다 하시더라도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좀 하십시오. 사실 기출 문제만 너무 많이 풀면 된다고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 요즘 들어서는 합격선이 뭐 95점, 96점 이런 시대에 기출 문제 반복한다고 시험 합격하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7급은 다른데 9급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문제 자체가 쉽다 보니까 기출 문제 반복만 하지 마시고 교과서를 조금 보면서 특히 이런 전문 과목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제 법을 좀 공부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연락을 받아가지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이번 시험을 쳐서 점수가 잘 나왔는데도 이제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참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 점수가 그래도 뭐 95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합격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빨리 한번 찍어봤고 아직 이제 일이 조금 더 있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끝낸다면 이제 다음 달 정도쯤에는 이제 영상을 조금 더 다시 게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스튜디오를 보니까 이제 언어 관련된 거, 리트 관련된 게 사실 영상에 되게 인기가 많던데 아마 이제 저도 이제 그쪽 부분을 올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리트를 이제 준비를 하실 경우에는 사실 언어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게 추리 논증이거든요. 그래서 추리 논증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언어는 아무리 다 맞아도 추리 논증 뭐 몇 개 틀려버리면 로스쿨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이제 예전에 글도 남겼었는데 서울 쪽 로스쿨은 제가 불합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쪽 로스쿨은 다른 스펙이라든지 좀 나이도 조금 20대 완전 좀 어리고 이런 친구들이 붙는 거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은 이제 준비도 좀 잘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자 하는 일도 좀 잘 되고 해서 아마 이제 다음 달쯤에는 영상을 이제 리트라든지 아니면 추리 논증, 기호 논략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